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적으로 이 난폭 운전은 이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 운전은 이 도로교통법에도 일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형법 규정의 특수 상해, 폭행, 협박, 손괴 이렇게 자동차라는 것이 흉기이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이제 특수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한 때는 이제 보복운전으로 들어가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뭐 행정처분으로 면허 정지를 한다, 면허 취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도로교통법에 바로 직접적으로 보복운전은 이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이거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그 유형과 개념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형사처벌도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보복운전은 형법의 그 개념과 그 형사처벌이 규정이 되어 있을 뿐이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규정이 되어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난폭운전은 무엇이냐 하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이 도로교통법 46조 3에 규정이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 이런 행위를 두 개 이상 연달아서,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하고 또 신호위반하고 신호위반한 다음에 중앙선 침범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 연달아서 또는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신호위반하고 하거나 또는 중앙선 침범 또 중앙선 침범 이렇게 두 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이거 특정 대상이 없습니다. 불특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죠. 난폭하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난폭운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폭운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사고 발생을 야기하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불특정이다.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난폭운전이고요. 보복운전은 이 형법 규정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하는 것인데 그 유형을 보면 고의로 이제 고의범입니다. 과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범으로 특정인을 쫓아가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피해자가 뭐 조금 전에 무슨 교통법규 위반 관련해서 뭐 실랑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 그 가해자 입장에서 뭐 기분이 나빴는지 어쨌든 쫓아가가지고 바로 충돌해버리는 거죠. 이건 최악인 거죠. 가해자 입장에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만 부서져가지고 특수 손괴만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특수 상해가 되거든요. 이게 최악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된 경우에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상당히 나중에 많이 후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추월해가지고 급제동 해버리는 겁니다. 뒤에서 추월해서 딱 서버리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보복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고를 야기했느냐 뭐 그거는 또 별개이고 급제동 사실 자체가 보복운전의 유행인 것이고요. 협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또 폭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급차선 변경입니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이제 쫓아다니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협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자체가 또 폭행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급차선 변경시켜버리고 그 다음은 피해자를 딱 특정인한테 가서 이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밀어붙이면서 갓길로까지 이렇게 밀어붙여버리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협박이라든가 뭐 그런 걸 느끼겠습니까?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고 밀어붙이는 행위. 그 다음 급기야는 이제 쫓아가거나 추월해서 급정지로 이제 막아버린 다음에 세워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피해자한테 옵니다. 피해자 차량한테 와서 또 뭐 내리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폭행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뭐 욕설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폭행은 이 별개의 폭행이고요. 이 별개의 협박이고요. 이제 불특정 다수 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 이제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모욕죄로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복 운전은 난폭 운전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행위를 신호위반, 중앙침범, 과속 등의 행위를
두 개 이상 연달아 또는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2개 2회 이상의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보복운전은 딱 한 번으로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 가해 차량 운전자가 뭐 좀 욱해가지고 이제 추월해가지고 막 급정거해버렸다, 보복운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개념적인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보복운전은 형법에서 처벌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상해, 자동차를 이용해서 특수 상해를 해서 피해자한테 상해를 입히면 이거는 벌금형도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벌금형이 있는데 특수 상해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 특수 상해에 충격을 해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다쳐버렸더라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좀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 상해 자체는 이제 벌금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운전자이다 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쫓아가서 상대방을 얘한테 충격을 해 가지고 다쳤다, 특수상해. 또 특수상해가 어떤 것이냐 있냐면, 또 이 도로교통이 아닌 다른 곳에서 뭐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 서로 형님 동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술 마시다 보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그러게서 어느 뭐 일방이 뭐 형이든 동생이든 뭐 언니든 뭐 누구든 간에 거기 가지고 있던 뭐 술병으로 때려버려서 거기서 뭐 그 머리가 뭐 찢어진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흉기로 이제 때렸잖아요. 그래서 다쳤어요. 특수상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 보복운전에서의 특수상해도.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다른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송교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거든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의 뭐 사형은 뭐 거의 그럴 선고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역형의 실형, 교도소 가거나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래는 교도소 가야 되는데 일정 기간 봐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징역형의 실형이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뭐 실제로 뭐 금고형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확정이 만약에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운전자가 공무원이다 그러면 별도의 징계 절차 필요 없습니다. 파면 해임, 뭐 강등 정지 다 필요 없고, 이 형사처벌에서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그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 당연퇴직입니다. 공직에서의 영구 박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처벌인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난폭운전의 개념적인 거하고 형사처벌의 정도, 그 다음에 유형들이 어떤 것이냐, 실제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러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신고될 수도 있는 거죠. 가해자라면 당연히. 피해자라면 또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신고하거나 신고를 받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서 하냐면, 이제 보통 그 현장에 경찰관이 있으면 경찰에서 이렇게 뭐 당연히 뭐 직무수행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측에서 그 블랙박스를 이거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이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 고소인 조사 뭐 이렇게 하면서 피고소인 조사 이렇게 하면서 형사처벌 수사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재판 절차까지도 진행을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그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음주운전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 발생하면 이것이 실제 그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수사 단계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유형적으로 딱 되어 있는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그 성립 가능성이 낮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원론적으로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형사적으로 입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건이 된다는 얘기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를 받을 거냐 불구속 수사를 받을 거냐 이게 남아요. 그래서 구속 수사가 아니면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형사처벌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약 한 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면허취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행정처분은 난폭 운전의 경우에는 입건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되면 40일 정지고요. 보복 운전이 이제 100일 정지가 이렇게 됩니다. 100일 정지. 예. 그리고 구속 수사 영장에 나와서 구속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 난폭 운전, 보복 운전 동일하게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한 1년입니다. 1년 후에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 1년 취소가 되는 거죠.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디가 형사 처벌의 문제하고 행정 처분이 어디가 좀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구속이 됐는데 나중에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거기에서 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40일 정지, 100일 정지 또는 면허 취소 1년, 이거는 도로교통법에 딱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구속이 되더라도 나중에 형사처벌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벌금형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돼가지고 뭐 어찌어쩌다 보니까 재판을 받아가지고 뭐 징역형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을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지 처분을 받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벌금형이라든가 아주 가벼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적어도 이 상태 이거와 비교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허 취소 1년을 받았다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규정은 그렇습니다. 이제 불구속인 경우에는 40일 정지, 100일 정지, 다음에 구속이 되면 1년 취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러한 그 벌금이라든가 따라 그 다음에 이제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이러한 것들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제 그 부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방책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혐의가 없으면 뭐 없는 거지만 있다는 전자에서는 결국은 이제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가장 낫겠죠. 왜냐하면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종료하고 나서 재판에 넘길까 말까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넘기는 것을 공소 제기라고 하고, 공소 제기가 되어지는 형식이 약식으로 넘기는 경우와 정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은 이제 벌금형을 처해달라 이렇게 할 때 약식 기소, 구약식 명령 청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받자 그러면 구공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굳이 약식으로 하든 정식으로 하든 굳이 재판을 넘겨 가지고 뭐 벌금형이라든가 이렇게 전과 기록을 만들 필요가 있겠나? 이거는 뭐 다수 참작 사유도 있고 하니 분명히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난폭 운전이고 기소유예다, 적어도 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확정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굳이 재판을 넘겨서 하는 것보다는 좀 유예를 해서 좀 봐주자라는 거죠. 좀 경미하고 뭐 반성도 하고 등등등. 그래서 그 담당 검사가 이제 재량 판단인 거죠. 이거는 굳이 재판을 넘기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무혐의는 아니지만, 혐의 없으면 아니지만, 혐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된다면 재판에 가지 않기 때문에 벌금 이런 거 10원도 안 나오는 것이고요. 기소가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소유예라는 이름만으로, 이유만으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기소유예 처분 증명서를 관할 경찰서에 갖다 주면 이 40일 정지에 된 거에 대해서 벌점은 40점 그대로 남는데 정지 기간은 바로 풀어줍니다. 말소되고요. 다음에 100일 면허 정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점은 그대로 100점이 남는데 100일 정지 기간은 말소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운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구속이 됐는데 뭐 그럴 경우는 거의 떨어지지만 구속 수사를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소할까 말까 이렇게 했더니 뭐 대부분 다 기소하겠죠. 근데 뭐 이제 경우의 수를 굳이 나누자면 구속이 됐는데 검사가 수사를 종결해 보니까 아 기소유예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소유예 했어요. 기소유예 만약에 취소가 된 상태에서 기소유예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기소유예 증명서를 경찰에 갖다 주면 취소는 되는데 면허 취소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면허 취소 결격기한 1년 이걸 없애줍니다. 말소됩니다. 없애지는 거죠. 그러면 면허 취소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면허 시험은 바로 응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에 있어서 가해 차량 운전자한테 가장 유리한 것은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기 때문에 뭐 기소유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나 기소유예 받아야지 한다고 해서 꼭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모든 보복 운전이나 그 난폭 운전에서는 다 기소유예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뭐 누구든지 다 기소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이론상으로 법리적으로도 실제로도 뭐 이렇게 받으면은 가장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가능하다면 적어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책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기소가 돼버린 경우는 아까 같이 이제 약식으로 통상의 경우에 200만 원 벌금형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면허 정지 40일 정지, 100일 정지. 물론 이거의 정지에 대해서는 다시 뭐 특별교통 안전교육 받아가지고 1차 교육 받아서 20일, 2차 교육 받아서 추가 30일 감경받아서 이렇게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 방식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